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 신박사입니다. 저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연한 희망 고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여기 빡독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서 박사님 뭐 저 이거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저는 들어보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잘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 친구들한테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그 친구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하고 그 친구의 이제 노력의 과정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이악 물고 죽도록 해야 될까 말까다. 그래서 저는 막연한 희망 고문보다는 이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이제 그 막연한 희망 고문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전형적으로 말하는 그 복잡계 혹은 임계점이 있는 곳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알바를 해서 내가 200만 원을 모으겠다. 이게 막연한 희망 고문이 있을까요? 아니죠. 며칠을 해서 얼마를 아꼈으면은 2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가 아주 가시적이죠. 구체적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거죠? 내 노력과 결과가 선형적입니다. 아주 비례하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배우라고 칠게요. 배우라고 칠게요. 제 멘티 중에 이제 배우 지망생 친구들도 몇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죠? 정말 상위 1%가 모든 어떤 경제적 결과치를 다 가져가고 뭐 팬덤도 다 갖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에는 복잡게 해서 창발이 일어나야 돼서 내가 지금은 계속 열심히 해도 언젠가는 터질 거다. 이런 곳에 막연한 희망이 있고, 두 번째 막연한 희망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뭐 어떤 자격을 따야 된다거나 경쟁에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곳. 이런 곳에서 조금 이제 막연한 희망이 있죠. 다음번에는 붙을 거야. 무슨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다음번에는 붙을 거야. 이런 곳에서 그냥 복잡계나 임계점을 넘겨야만 여러분이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에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존재하길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이 막연한 희망 고문에서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합격하면은 뭐 제일 좋고 성공하면은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그게 힘드니까 그거 이제 외에도 탈출보다도 거기서 떨어졌을 때 이제 세이프티 넷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신의 세이프티 넷, 안전 그물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도전하는 기간을 이제 정하시는 거예요. 이 도전하는 기간 동안 내가 도전하는 기간 동안 했는데 유명 배우가 안 되고 유명 연주가가 안 되고 유명 가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못 합격하고 이 공무원 시험에 못 합격했다. 그랬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대안은 심지어 없을지언정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막연한 희망 고문의 사슬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막연한 긍정에 휩싸여서 현실을 잊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뭔가를 할 때는 도전의 과정에서는 긍정적 마음을 먹고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하다가 떨어졌을 때, 인생엔 여러분 올라가는 경우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때 그 시뮬레이션, 내가 만약에 이때 실패했을 때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이 준비되었나,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플랜 B, C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배우를 5년 했는데 결국에는 10년을 목표로 잡고 했는데 결국에는 배우로 경제적 생활을 경제적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위치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치까지 못 갔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못 간 거가 팩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과연 이 10년 동안 무엇을 배웠나? 그 다음에 10년 동안 내가 진짜 운은 못 맞았지만 여러분이 온전히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연기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기력과 어떤 거를 합치면 시너지가 그나마 나을까? 가르치는 거? 아니면 영업? 뭐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공무원 시험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해도 생각보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국가적으로 약간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공무원 시험이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걸 한다고 여러분의 삶에 내공이 느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에 장수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국가적으로 손해는 맞습니다. 다른 거를 꾸준히 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무조건 남는 게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제가 봐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뭐 오지선다일 거고, 거기서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왜냐면 시험에서 본질적인 텍스트의 내용을 갖고 오는 거다, 맥락을 갖고 오고 문맥을 이해하는 것보다 결국엔 푸는 요령을 배울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인데 그거를 떨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경쟁력이 있냐.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사나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죠. 이 장시 공시생들이 뭔가를 실패했을 때 그냥 포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희망 고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휩싸여서 살다가 진짜 그 희망이 없다, 희망이 끝이 났을 때, 희망이 끊긴 거를 확인을 했을 때 정말 대안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삶 자체가 고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희망 고문에서 탈출하는 거는 여러분이 무엇을 도전하고 뭐 공무원 시험도 다 좋고 뭐 자격증 시험도 좋고 변호사 시험도 좋고 뭐 외교관 시험도 좋고 뭐 배우도 좋고 가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연 이거를 실패했을 때 결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진짜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퀄리티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왜 제가 졸고 외치냐면은 당연히 졸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졸고 자체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장르를 불문하고 보편적 경쟁력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계속 안 해쳐도 졸고를 외치는 이유가 여러분이 맞아요. 졸고에서 5년 동안 했지만 떨어졌어요. 근데 그 졸고라는 능력이 몸에 배어 있죠. 정말 성실한 능력이 남아 있죠. 그게 만약에 남아 있다면은 여러분이 다른 분야에 가서 졸고하면은 그게 3년 만에 다시 뭔가 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년 만에도 뭔가 능력이 발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뭔가 이렇게 분야에서 시장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자신을 찾아내서 새로운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졸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희망 고문에서 여러분이 정말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그 과정 자체의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희망 고문이라는 거는 결과를 놓고 희망이라는 결과가 희망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가면 돼 버텨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이게 내가 그래도 저기 가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거를 인지하고랑 못하고는 진짜 인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이 목적만 성취하면 인생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공무원이 되면 직업 만족도가 되게 떨어져요. 왜? 희망 고문에서 버텨서 결국 공무원이 됐는데 생각보다 가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가면은 연금이 보장되고 뭐가 보장됐지만 그거는 20년, 30년 뒤의 얘기거든요.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글도 봤냐면은 공무원 퇴사가 인생의 목표다라는 글도 봤어요. 그걸 제가 공유했었을 때 공유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뭐죠?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거 자체를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삼성을 퇴사하고 1년 1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거의 못 번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러다 진짜 인생 뭔가 이렇게 골로 떨어지는 건가? 내가 잘 벌다가 못 버니까 너무 힘들고 뉴스에서는 뭐 삼성은 PS 얼마 받는데 막 그런다는데 그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밑바닥부터 일어선다면은 이 과정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거야. 내가 여기서만 성공해낼 수 있으면 여기서 성공하는 과정 자체가 내게 정신적 근육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일기도 쓰고 간간히 정말로 리마인드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분야 도전을 되게 좋아하고 즐깁니다. 여전히 여러분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면은 그 저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하호호 그러지 않아요.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여기 1818이 막 나오고 진짜 도구베이비가 계속 나오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헛다리 짚은 거였고 빡치고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박사까지 하고 대기업에 갔다가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내려가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 과정을 온전히 성장으로 연결시켰거든요. 여러분 진짜 지금 이렇게 희망 고문 속에서 열심히 그거를 이겨내고 정말 희망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저는 여러분이 그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냥 성장의 과정이라고 그걸 인식하시고 그
그 다음에 진짜 이 복잡계나 인계점을 넘어야 되는 분들은 진짜 내가 만약에 이걸 기간을 산정해 놓고 이걸 실패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해보면서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이고 다 그게 소중한 내 삶이었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졸구하겠고, 여러분도 함께 졸구하면서, 제가 졸구가 뭐라 그랬죠? 보편적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이 졸구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 어디서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냥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졸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졸구 또 만나요.